네, 일요일 김차동 FM 모닝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4부에는 또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바로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변함없이 이충훈 아나운서가 다녀왔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혹시 그 두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대부분 다 좋아하고. 네, 그래, 명시들이 많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한중일의 이 삼국에 두부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의미와 또 기원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두부에 담긴 인문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자, 굿모닝 인문학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 박성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번 이렇게 좀, 뭐, 인문학적인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만, 네. 소재가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대가 더욱더 됩니다. 네, 지루하지 않죠? 예, 아주 좋아요. 네. 자, 오늘 주제는 두부예요. 네. 네. 오늘 같은 날씨에 이 재료 넣고 보글보글 된장국 맞아. 아니면 전골. 네. 얼마나 하얀 피부에 보들보들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두부입니다, 두부. 네. 그 삼국의 두부 기원이 다 다른가요? 글쎄, 기원이 조금 다르긴 하죠. 네. 우리가 중국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이제 콩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콩이 그 중국의 동북부 만주 여기가 원산지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중국에서 우리나라 거쳐서 일본으로 이렇게 전해졌다고 보는 게 통설이거든요. 네네. 근데 조금 약간 논쟁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콩을 가지고 만든 두부의 역사나 기원도 중국이 제일 먼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두부가 콩 두자에 썩을 부자잖아요. 그러네. 왜 썩을 부자로 그러죠. 썼을까? 네. 그게 궁금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얗고. 이쁜데. 네. 근데 이 이름만을 보더라도 중국이 가장 기원이 깊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네. 아마 중국인들은 좀 발효된 두부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 네. 중국 여행 가면 왜 썩은 두부 이렇게 좀 음식이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긴 했어요. 그래서 두부로 붙여진 거고요. 예. 우리가 먹는 두부를 뭐 썩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름이 그렇게 유래됐다는 거고요. 네. 그 중국에서 두부가 만들어진 유래가 아주 슬픈 사연이 하나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인데 예. 며느리가 먹는 것까지도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허허. 근데 시어머니가 외출 시에 콩을 갈아가지고 네. 먹으려고 하는데 발소리가 나가지고 시어머니인 줄 알고 그냥 항아리에 들이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뒤에 거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콩물이 아니라 네. 뭔가 하얀 덩어리로 변해 있는 거예요. 오. 콩하고 완전 다른 맛이잖아요. 콩토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편이 따라왔다 그래서 부자, 남편 부자를 썼었거든요. 하하하하. 근데 이제 그것이 좀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 항아리 속에 소금이 들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간수 역할을 한 거죠. 그렇지요. 응고제 역할을 한 거죠. 네네네. 이래서 중국이 기원이 좀 깊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두부를 많이 먹기 시작한 것은 네. 고려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주로 절에서 사찰에서. 고기를 못 드시니까. 네, 스님들이 만들어가지고 왕실에 제수용 음식으로 또 갖다 드리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선 초에는 두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제일 먼저 기원이긴 하지만 네. 그 꽃을 피운 것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한테 그 두부 만드는 기술자를 좀 보내달라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응용력이 정말 뛰어나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 우리나라의 양반들. 네. 연포회라고 있어요. 연포회. 연포하면 낙지 생각나잖아요. 낙지 아니 연포탕. 아니에요. 부드러울 연자에 예. 포 뜬 포자 해가지고 두부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연포가. 그래서 양반들이 절간으로 달려간 까닭은 이런 책도 있어요. 뭐겠어요? 두부 때문에? 연한 두부에다가 닭을 음. 잡아가지고 주 재료로 해가지고 끓인 음식을 어. 연포탕이라고 한 거예요. 야, 지금 낙지탕 아닙니다. 아하, 참 응용력이 있어. 네. 그 스님들이 어떻겠어요. 음. 시도 때도 없이 양반들이 몰려와가지고 종 다루듯이 두부 만들어라, 닭고기 뭐 닭 잡아라 이러니까. 스님한테. 그러지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는 굉장히 그 불심을 흔들게 하는 아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만큼 두부가 맛있었다는
있다라는 얘기를 네. 이런 연포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도 있어요. 네. 일본의 기원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조선 때 두부를 잘 만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외장 꿰매에 빠져갖고 일본으로 가신 거예요. 어허. 두부 명장이죠, 소위 말하면. 야,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특정한 시에 갔는데 거기서 두부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예. 아들까지 이어가지고 두부를 맛있게 아주 깔끔하게 순두부, 연두부를 만들었대요. 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당인두부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조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당인이라는 곳이 그 외국인들이 모여서 하는 마을을 이렇게 총칭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네. 당나라의 그 당자를 써서 그렇구나. 당나라 사람이 많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술을 전해줬지만 네. 일본인들은 악착같이 중국에서 전수받았다라고 아하. 이렇게 우기는 좀 슬픈 사연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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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네. 오늘 주제가 한중일 네. 두부로 정서적 교감을 하다가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근데 저는 두부로 교감을 해?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해요. 조금 감이 한 번에 안 오죠. 예. 교감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택을 해봤는데 뭐 같이 똑같이 모여서 두부를 가지고 뭘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름, 두부에 대한 이름, 그다음에 조리법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같은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두부, 우리나라에서는 두부지만 아까 콩두자에 썩을 부자를 썼었죠. 예. 근데 이제 이 한문이 다 삼국 어디 가면 통해요. 그러나 통하는 약간 이제 한자군요. 예. 읽을 때는 네. 좀 발음이 틀리지만 다 통해요. 음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서적인 교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허. 이거 두부만큼 이렇게 정서적 교감이 큰 것은 없을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서민 음식이면서도 친숙하고 또 부드럽고. 맞아요. 그래서 그 삼국의 두부의 특징을 빗댄 그 속담들이 많아요. 이게 어. 정서 아니겠습니까? 속담이? 예. 우리나라는 두부 먹다가 입 빠진다. 이게 무슨 네.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죠. 두부에도 뼈가 있다. 그렇지, 두부에도 뼈다. 그렇지. 이 얘기는 예. 일을 하는데 그렇죠. 실속이 없다. 어허. 이런 의미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네. 두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죽어라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그건 뭐예요? 얼마나 좀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기가 막히고 네. 좀 어이없다. 뭐 이런 것이요.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입은 칼인데 마음은 두부다. 외유내강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이렇게 먹는 두부에 속담이 많이 배어져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친숙하고 삼국이 모두 그래서 어떤 또 서민적인 음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서, 마음의 정서들이 다 두부에 삼국에서 다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드는 방법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 맞아요. 제조법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국에서는 좀 가까이 붙어 있기도 하지만 네. 두부하면 그거 이렇게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제가 공감이란 단어를 써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공감이 되네요. 네. 네. 그 각 나라별로 네. 두부에 대한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뭐 조리법의 차이점도 있고요. 네. 그 안에 담겨 있는 뭐 의미에 대한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 차이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과연 무엇인지도 네.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공감대가 많은 만큼 네.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음. 그런데 그 차이를 보이는 그 배경은 음식이라는 건 항상 그렇거든요. 그 지리적 위치, 네. 또 사회적 위치, 또 역사적 환경, 자연 환경, 또 음식을 대하는 음식 문화 네.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 한번 볼까요? 네. 두부 갖고 주인공이 되기는 좀 별로 없어요, 음식이. 그렇죠. 두부는 항상 뭔가 좀 이렇게 조연 역할, 약간 조연, 아주 멋진 조연 역할을 네. 좀 하죠. 네. 그래서 한국인은 두부를 그냥 막 변형하질 않아요. 뭐 찌개나 부침을 할 때도 두부에 만들어진 그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그렇죠, 네모 맞아. 기껏 해봤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동그란 땡이라는 완자전 그거 할 때나 으깨지 두부의 모양을 우리는 살린다는 게 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좀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념을 최대한 절제한 두부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부 하면 뜨끈뜨끈하게 만들어지면 네. 바로 그냥 간장만 찍어가지고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냥 그 두부의 본연의 맛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성이 그래서 그런지 그냥 있는 그대로 즐겼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 일본도 많이 변형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좀 합성 두부라고 할까? 아니면 좀 복합적인 이런 조리법이 많은데 훈제 두부.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튀김 두부. 두부를 좀 튀기죠. 그건 어디 가끔 볼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유바 알죠? 유바. 몰라요? 그 막 유부 이런 건가? 비슷한 건데 네. 콩을 끓이면 위에 얇은 막이 생긴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엉키게 만든 두부를 우리가 유바라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또 거기는 토핑 제주 일본에서는 토핑을 많이 얹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양념이라고 할까요? 양념. 이런 것들이 좀 다채롭고요. 네. 특히 일본의 재밌는 음식 이름이 두부 음식이 있어요. 뭡니까? 두부가 수분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걸 기름에다 탁 튀기면 물이 막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둥 소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천둥 튀김 두부를 천둥 두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두부가 네. 아무래도 나라가 크다 보니까 두부 종류가 150개가 넘습니다. 중국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모양을 과감하게 변형시켜요. 네모난 게 아니라 각진 것은 기본이고 우리 딱지 접은 것처럼 편편한 두부도 있고 그래요? 동그란 것도 있고 또 백옥같이 너무 하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부장 그다음에 파무침 연두부 그다음에 게살두부 이렇게 해서 또 마파두부도 있잖아요. 마파두부도 있죠. 마파두부는 조리법인데 그 어원 아세요? 몰라요. 마파두부의 어원? 그냥 먹을 줄만 알았지. 어원을. 마파 뜻이 있어요. 마파? 재밌어요. 마파? 많이 아실 건데. 중국어 아닙니까 그냥? 중국에 어떤 아주 방정한 딸이 있었어. 품행이 아주 좋은 딸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 얼굴이. 곰본 거야. 곰보. 근데 시집을 가서 잘 살았는데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시누이랑 음식점을 했는데 두부 볶음 음식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잘 팔렸어요. 그런데 이게 마파가 곰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파두부 이렇게 붙었답니다. 야, 이거는 정말 몰랐다. 이거는 정말 오늘 굿모닝 인문학이 아니었으면 좀 아무도 모르는. 아니 이거 마파두부 얘기는 좀 있는데.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충훈 씨가 몰랐던 것 같아요. 먹을 줄만 알았지. 네. 오늘 생각을 뭐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네요. 안 해봤죠. 재밌네요. 네, 그만큼 그 음식의 종류나 다양성도 그 나라의 또 지역의 크기하고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본은 그렇고 또 중국에 놀라지 마세요. 네. 오줌에 절인 두부가 있답니다. 소변에? 소변에도 짠맛이 나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먹어요 대체? 글쎄 모르겠어요. 왜 그 나라는 두부를 왜 썩히고 막 왜 그렇게 먹어?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두부 탐구인가 두부에 대한 어떤 스페셜 한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서 둘러보시면 우리가 두부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래요. 각 나라의 음식은 각 나라의 문화니까. 그렇죠. 문화의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해주는. 인정하면 되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두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또 갈채받고 또 인기 있는 식품이 됐어요. 이 두부가 문화 상품으로도 거듭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다면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영양학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부담도 없고 식감도 괜찮고. 그렇지. 그리고 또 서양에서 사람들이 지방 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건강에도 좋고 그렇지. 지방도 좋고 단백질이고. 그렇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살찌지 않는 치즈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생기긴 했네. 그러죠.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신문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 순두부 거기 특집으로 다루었던 가장 이상적인 겨울 음식이다라고 했던 그런 코너도 있었고요. 미국 대통령들도 두부 마니아가 많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부드럽죠. 고소하죠. 먹어도 막 부담 안 가죠. 그래서 조금 지나긴 했지만 2012년이니까는 12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세계의 경제 잡지에 앞으로 미래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유망 산업이
두부 산업이다. 아, 진짜로? 네. 근데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 왔죠. 맞아요. 우리는 조금 좀 뒤떨어져 있지만. 네.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두부가 네. 푸딩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맞아요. 제가 미국 갔을 때 네. 두부를 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네. 약간 푸딩처럼 먹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맞아요. 네. 아까 그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거기서 푸딩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두부도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네. 이 두부가 문화 상품이 됐어요. 조금 여러분 어디죠? 토마토 던지는 나라? 스페인인가요? 스페인이죠. 네. 그거와 똑같이 중국에는 대보름이 되면 광동성에서 두부를 던지는 두부 축제가 있습니다. 설마. 아, 진짜요? 진짜요. TV에도 얼마 전에도 나왔는데. 아, 그랬구나. 네. 그러면 꼭 토마토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두부 싸움을 하면서 이제 두부를 많이 맞은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게 있었고. 네. 또 이거는 그 유래가 500년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스페인 거만 알지. 그러네. 사실 모르잖아요. 네. 그다음에 14년째 이어오는 화이난시에서 두부 축제가 있는데요. 네. 여기는 중국에서 비법이에요. 나라에서 이 조리법을 비법으로 해서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아주 고급 요리죠. 예. 외국에 못 나가게 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축제인데 네. 10대 중국 축제 아주 유명한 축제로 손꼽히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두부는 정말 문화 상품이 돼버렸네요. 네, 돼버렸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중국같이 요란하진 않지만 두부를 좀 이렇게 식생활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가장 유명한 두부 축제가 오야마 두부 축제예요. 저는 염전 있는 곳, 그다음에 네. 간장, 목탄 이걸 가지고 두부를 만든 게 오야마 두부다 해가지고 그걸 홍보하고 예. 또 그 축제가 있을 때에는 그 오야마 역 근처에서 두부 가게가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장관일 것 같죠. 다채롭겠다. 네, 다채롭죠. 그리고 11월에 가면 온천 두부 축제. 아까 말했죠? 이건 뭐야? 아까 말한 푸딩이에요. 푸딩이야? 온천수로 두부를 만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는 소금이나 간수나 이런 걸 넣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겠죠. 그래서 푸딩보다 더 물렁물렁한 두부다라고 하는 이게 온천 두부 축제가 있어요. 야, 재밌네요. 재밌죠? 우리나라도 두부 잘 만드니까 이 두부를 살려서 뭔가 문화 관광 자원으로 좀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충원 씨 이제 뉴스도 하시고 방송하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두부 문화 상품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드물죠. 굉장히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네. 두부가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건 알지만 네. 기껏해야 무슨 지역 축제 때 두부 체험. 두부 만들기. 그 정도만 하지 뭐. 뜨거울 때 그냥 먹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쉽네요. 아쉽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높여야 되는데 아직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 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네. 두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중일 두부로 정서적 교감을 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박선 교수님. 네. 이제 어느새 마지막을 향해서 또 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 두부라는 음식에 담긴 의미 과연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했던 의미예요. 5가지 덕이 있다. 네. 맛이 부드럽고 좋음이 1덕이요. 은은한 향이 2덕이요. 색과 강택이 아름다운 3덕이요. 모양이 반듯함이 4덕이요. 네. 먹기에 간편함이 5덕이라. 진짜 그러네요. 이게 지금 두부를 얘기했지만 네. 우리도 이런 사람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이야, 이 두부에 네. 인생이 담겨있네요. 그럼요. 진짜 그래요. 삶이 담겨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두부하면 항상 떠오르는 모습 있죠.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큰 집에서 나왔을 때. 큰 집에서 나왔을 때.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왜 그랬을까요? 새하얀 사람이 되라. 근데 요즘은 검은 콩도 있어서 검은 콩 두부도 있는데. 그래요? 그럼 뭐죠? 네. 맞아요. 액마기의 개념이 있어요. 이게 또 일맥상통할 텐데 우리가 타 지역을 여행할 때 배탈 나잖아요. 물 갈아 먹어서. 네. 그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나는 두부를 가장 먼저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쪽 상황과 저쪽 상황을
완충해주는 그런 작용이 또 두부한테 있어요. 그래서 액막이, 관제수 이런 네. 걸 막아준다는 또 속설이 있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이쪽 저쪽 환경에 완충 작용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두부는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이 이제 파고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대기업에서 어느 매출 이상 대기업에서는 두부를 못 만들어요. 그래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생산 판매 제한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느 회사가 만들다가 매출액이 높아서 네. 이제 그만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러면 넘겨야 되지 아니에요? 소기업으로. 근데 또 자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두부는 지역 음식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따끈따끈한 두부가 아침에 배달되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하, 그렇군요. 우리 어렸을 때 두부 쨍쨍 종 울리면서 두부. 충훈 씨 모르시죠? 두부 왔어요, 두부. 두부. 그게 조금 네. 오늘은 좀 추억이 아련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도 휴일이니까 그 두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따뜻한 휴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 오늘은 박성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